잘했고. 자, 이제 3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330번의 특징도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한다라는 건데, 얘는 방정식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가요. 자, 문제 보면 실수 t라고 되어 있고,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먼저 나와요. 하나는 2차원이고, 자, 하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되고 미지수야. 플러스 1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ft라고 하죠. 그럼 이제 ft 이 식 만드는 게 포인트잖아, 똑같이. 그런데 요 교점의 개수, 이 그래프적 의미를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 먼저 바꾸고 또 그 방정식을 정리해서 다시 그래프의 교점으로 갈 거야. 자,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즉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그 x좌표, 이게 바로 실근이 될 거야. 그래서 방정식 이렇게 만들 겁니다.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쓴다라는 건데,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정리시킬 때 x제곱 얘 이항됩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그럼 여기는 1 될 거고, 얘가 넘어서 플러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t 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지. 자, 이 방정식의 실근 x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데, 자, 우리는 그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니까 원래 이 실근 x의 개수 따질 것이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의미할 건데, 결국은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어때? 똑같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실근 x의 개수가 결국은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ft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럼 얘 아까 해석한 거 똑같잖아. 판별식. 이렇게. 자, 정리 들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판별식에 따라서 이 실근의 x개수가 결정될 거고, 그 실근의 x개수가 원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하고 똑같을 거고, 그게 바로 교점의 개수 f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세웠으니까 기억 t. 그냥 이 반의 판별식이 양수일 때, 즉 t가 0보다 작다 또는 t가 2보다 크다. 자, 이거일 때 ft 몇 개? 두 개. 실근의 개수가. 니은. 자, 판별식이 0일 때, 즉 t가 0 또는 2일 때, 즉 f0 교점 한 개 나오지, 또는 f2도 몇 개? 한 개. 디귿. 이 판별식이 음수일 때, 즉 t의 범위가 0과 2 사이일 때 ft는 뭐야? 0도가 되는 거지. 그럼 ft 그래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 각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나면 그 기억 니은 디귿 해석하는, 이건 해보자. 그래프 그릴게. 얘가 지금 0과 2를 기준으로 그리니까 ft축을 이 정도로 그리고, t축
FT축 여기가 0, 이쯤이 2라는 구조서.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2라는 상수함수. 0과 2일 때는 1. 자, 0과 2 사이에서는 0이라는 상수함수. 얘가 FT. 자, 기억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고. 자, 니은을 한번 볼게. 잠시만. 자, n이 뭐라고 되어 있어? 1, 2, 3이면 이번에는 y는 MT와 y는 이 FT 방금 위에 그린 이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맞니? 라고 묻고 있어. 자, 만약에 n이 1이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 1,1, 2,1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얘가 자,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준을 잡는 거야. n이 1일 때. n이 1이면 이렇게 그려져. 자, n이 1일 때 얘가 y는 mt 그래프. 즉 뭐가 돼? 그냥 y는 t라는 그래프잖아. 원래는 1,1 지나고 2,1 지나가는 이 그래프인데, 자, n이 1일 때 이 ft 노란색 그래프하고 교점이 있어 없어? 1일 때요? 1일 때 이 그래프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다 구멍 뚫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프 볼 때 구멍 뚫어져 있는지 구멍이 채워져 있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 이렇게. 교점 있어 없어? 없어. 동그라미 만나지 않아. 자, 이제 디귿. 자, t제곱 마이너스 2t. 자, ft는 실수 전체 연속이다. 맞니? 네, 맞아요. 바로 나오네. 0.1초가. 왜? 얘 바로 왜 참이었을까? 이렇게 고쳐지지? 인수분해. 자, 이 FT는 0과 2에서 불연속이야. 노란색 그래프는. 대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끝. 연속. 이쪽이 0이 되면 이 뒤에 극한값이 좌극한 극한 다른데도 이거의 극한값은 무조건 0. t가 0일 때와 t가 2일 때 얘의 극한값은 무조건 0. 왜? 이 전체 노란색 이 식은 t가 0일 때 t가 2일 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니까 t 0일 때와 t 2일 때만 살펴보면 되는 거고, t 0일 때 요 앞에 극한값은 얼마? 0. t 0에 대한 자 좌극한 한번 볼게. 그냥 여기 t 0에 대한 좌극한 얼마? 2. t 0에 대한 우극한 얼마? 0.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ft는 대신 얘는 그냥 2차 당함함수일 뿐이야. 그럼 t 0일 때의 좌극한 우극한 모두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돼. t가 0 대입하면 얼마야? 0. 0 곱하기 2도 0이고 0 곱하기 0도 0이야.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지고 함수값도 같아지지. 그래서 연속이야. 즉 여기서 앞에 우리 또 했던 거 얘가 0이면 t 0일 때 0이고 t 2일 때 0이면 이 뒤에 있는 이 ft의 좌극한 우극한이 얼마든지 간에 어디에서 t 0과 2일 때 상관없이 뭐가 된다? 연속된다. 그래서 여기 딱 인수분해 놓고 나니까 t가 0 대입해도 0 나오고 t가 2 대입해도 0 나온다? 이는 당연히 1000이다. 이제 쭉 가가지고 344번.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고 했어. 자,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고, 조건들 쭉 보여. 문제 안 쓸 거야. 근데 방정식 fx0은
열린 구간 0,1에서 실근 적어도 몇 개를 갖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근데 조건을 보면 0일 때, 5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값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걸 조건을 줬지? 뭘 살펴볼 거냐면 F0과 F1을 곱해볼 거야. 자, F0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F1은 얼마? 2. 얘 양이야, 음이야? 그러면 0과 1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근?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에 해당되겠지. 자, 또 여기서는 또 1 곱하기 F2를 해볼 거야. F1은 2가 되고 F2는 마이너스 2야. 얘도 음이네. 그럼 구간 1,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은 존재할 거고 F2, F3 계산해보면 F2 마이너스 2였지. F3은 얼마야? 3이네. 얘도 음이네. 그럼 2, 3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식은 같네. F3 곱하기 F4도 해볼까? F3이 3이고요. F3은 얼마? 1이야. 이때는 양수잖아. 그러면 3과 4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확정할 수 없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F4 곱하기 F5를 해볼까? F4는 1이었고 F5는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이네. 얘도 4,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져? 적어도 최소 4개의 실근을 갖는 거지. 끝. 저렇게 한 칸 차이로만 보면 왜 그러냐면 보기에 그거밖에 없잖아. 풀때 가장 확실한 답이지, 그치? F0이랑 F3이랑 이렇게 그냥 다 오게 있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지. 왜? F0, F3 사이에 F1, 2도 조건에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한 거지. 그럼 정확하다고 얘기 못하지. 자, 만약에 봐봐. 원래 앞에도 이런 거 있는데 FA와 FB의 값이 양이라고 해. 그러면 가장 개념을 잘못 기억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우리가 얘가 음수여야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확정되잖아. 그러면 그럼 양수이면 실근 없다요? 아니지. 그렇지.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양수니까 A, B 사이에는 실근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왜? 적당히 외우는 거야.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처럼 외우고 있다니까. 아니지. 이래도 자, 만약에 어떤 f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두 개 곱하면 뭐야? 양수 맞아. FA와 FB를 곱하면. 근데 여기서는 실근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실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식 그게 참이라고 해서 그거의 여사건이나 반대 개념이 무조건 거짓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영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고 직접 해봐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자꾸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처럼 기억하려고 들어서 그래. 왜 그러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인 것 같아. 그냥 조금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고 싶어 이거야. 아니면 어떤 비법에 의해서 그것만 알면 나는 1등급 가고 싶어. 그거 갖고 사실 사업을 하는 거지 다들. 우리가 자동차나 어떤 물건 같은 것도 평생 거의 100년 이상 쓸 것처럼 광고를 하잖아. 그렇지 않잖아. 근데 고장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차는 약 3년 정도 지나면 1차 고장이 날 겁니다 이렇게 광고 안 하거든. 죽었을 때는 평생 효율적으로 쓸 것처럼 하거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46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자, 이건데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똑같은 방정식이죠. 자, 얘가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야. 자, 가조건, 나조건, 그럼 별거 조건 아니야. 얘를 GX라고 봐. 그럼 어떤 방정식이야, 결국은? GX는 FX, KX는요. 이 방정식이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고 싶대. 근데 가조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 또는 사이값 정리에 활용해서 기본 조건이 뭐였어? 사이값 정리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의 기본 조건. 쌤이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 어떤 개념 공식을 외울 때 기본 조건까지 깔끔하게 기억하자.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닫힌 구간 그래서 1,2에서 아니야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론으로. 꼭 여기다 적용하는 거 아니야. 에서 연속. 그렇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게 기본 조건이야. fx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가조건에 있어? 얘 1차 함수야? k가 0이라고 해도 그냥 0인 상수함수고 즉 다항함수잖아. 모든 실수 연속 빼기 모든 실수 연속이니까 이 결과도 모든 실수 연속. 따라서 1,2에서도 연속. 즉 gx라는 얘 함수는 닫힌 구간 1,2에서 연속이구나. 이게 가정조건, 기본 조건을 만족한 거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G1 곱하기 G2가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돼. G1은 뭐야? F1 빼기 K야. G2는 F2 빼기 2K야. 얘가 음수가 되면 돼. 자, 나조건 보면 F1 얼마로? 5로 나와 있잖아. 자, 나조건 보면 F2도 2로 나와 있잖아. 자, 여기 마이너스 2로 뽑아줄 거고, 얘 마이너스 1로 뽑아줘, 묶어줘. 두 개 곱하니까 결국은 플러스 2가 되고, K-5, K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부동반은 안 바뀐다. 마이너스가 그냥 단순하게 곱해진 것 뿐이야. 마이너스를 양변에 나눈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끝. 자, 여기서 정수 K만 골라주고 더해버리면 끝나지요. 자, 그러면 348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 네,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라고. 괜찮다고.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야, 오늘 질문 안 할 수 있겠구나. 자, 우리 이제 개념 86페이지 갑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벌써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끝났어. 이제 다음은 이제 미분 파트 오늘 들어가겠지. 과대로. 자, 우리 86쪽에 84를 안 하고. 84 안 했어? 근데 잘못 써놨구나. 주기함수 좋겠게. 자, 우리 주기함수라는 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반복된 모양이 나타나는 함수. 그 반복될 때 그 x의 길이, 반복되는 x의 길이를 우린 주기라고 보면 되겠구나. 자, 1번 개념 42. 자, 우리 1번 주기의 뜻에서 동그라미 1번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대문자 t라는 값은 최소 양수 값이야. 자, 만약에 fx가 fx 플러스 t하고 같다면 이때 이 최소 양수값 t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한다. 자, 만약에 봐봐. 어떤 식에서 이렇게 됐다고 쳐. 그래서 이거 주기 2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이런 관계식만 있어.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관계식만 있어. 여기서 얘가 주기가 2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답을 얘기해버렸어. 아무 말 없이 이 등식만 있어. 그러면 이때 주기를 2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리야. 주기 1일 수도 있거든.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일씩 반복된다고 볼게. 이렇게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그럼 여기 주기가 1이지 얘는. 그치? 이 그래프에서. 근데 2씩 건너뛰어도 똑같은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등식만 있으면 얘를 주기가 2라고 확정하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최소야. 주기가 1인 식에서도 2씩 건넜을 때 같은 함수값은 나오거든. 됐습니까? 이 의미야. 최소 양수 t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주기의 이 정확한 뜻을 가지고 문제를 막 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고 뭐냐면 t라는 값만큼 건너뛰어가면 같은 그래프도 나오고 같은 함수값도 나오는구나. 대신 오른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x축 평행이동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자리에 x 플러스 t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래프적으로 따르면 x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 시킨 건데 이 t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오른쪽 왼쪽 다 그려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주기가 t일 때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요 관계식과 주기가 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기가 t야. 그럼 기본적으로는 위의 관계식처럼 문제가 주어지는데 자,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fx 빼기 2분의 t와 fx 플러스 2분의 t 얘나 같은 식이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여기 x자리에 두 x자리에 x 플러스 2분의 t를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소거돼가지고 뭐가 돼? fx로 정리가 되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t, 2분의 t 더해지니까 뭐가 돼? 똑같은 식이야. 왜냐면 이 주기 성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기본이 있어. 그러니까 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 우변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모양도 주기를 나타내고 이런 식이 나와도 얘 주기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주기 함수의 정적분인데 자, 우리 주기가 t일 때라고 했어. 두 번째는 fx의 주기가 t라는 값일 때, 자, 첫 번째 1번 아래 끝과 위 끝에 각각 주기 t만큼 더하여도 정적분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고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자 a에다가 주기만큼 더하고 윗끝 b에다가도 주기만큼 더한 이 정적분의 값은 뭐다? 같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기가 t만큼 반복된다고 보자 이거야. 여기가 이렇게 주기가 t만큼 반복돼 그냥. 여기가 t고 여기가 2t고 여기가 3t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자 이거야. 자, 우리 요 정도가 A라고 할게. 여기 꼭지점 같은 꼭지점 여기가 B라고 할게. 그러면 자, 요 부분에 정적분의 값이 있을 거야. 됐지? 여기다가 T를 더하면 요만큼 길이만큼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요만큼 더해졌다고 보면 이쪽이 뭐야? 이쯤이 A 플러스 T가 될 거고 여기도 T만큼 이렇게 더해지면 뭐야? B 플러스 T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됐습니까? T가 이름, A가, 여기서 넣으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또 순간 전주를 넣었네. 자, 좀 몇 개 더 그릴게. 여기가 이제 2t지, 3t지, 4t야. 자, A가 여기면 A 플러스 T는 어디쯤 될까? 옆에. 이쪽으로 가겠지? 아니다. 그냥 저기 파란색에. 그럼 여기네 그냥 여기네. 여기가 아까 근데 여기가 B였잖아, 그지? 그럼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릴게. 다르게 그릴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그냥 B 이렇게 그릴게.
그럼 A에다 T만큼 더하면 어디야? 이쯤 될 거 아니야? A 플러스 T. B에다가도 T 더하면 이쯤 될 거 아니야? B 플러스 T에다. 그러면 요 부분의 정적분이나 요 부분의 정적분은 어때? 같이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될 거니까. 어차피 넓이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1번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기의 정적분의 값은 항상 같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뭐냐면 A부터 A 플러스 T까지가 이게 한 주기잖아. A에서 A 플러스 T까지 가는 거야. 그럼 0에서 T까지 가나 A에서 A 플러스 T까지 가나 한 주기잖아. 그 정적분의 값은 만약에 다른 값 비해서 한 주기만큼 간 정적분도 뭐야? 같은 값이지. 넓이 똑같이 나올 건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는 식으로만 가지 말고 그래프 활용해라 이 말이야. 자 이제 이그젠플 한번 보면 자 함수 fx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이 관계도 만족하고 이 등식도 만족한다. 그리고 문제에 0과 1 사이에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fx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자, 그럴 때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에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갈게. 일단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 등식이. Y축이지. 네, 요 그래프. 자, 원래는 여기 것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Y축 대칭시키세요라는 말이야. 그리고 자, 주기 성질이 얼마 얘는 2가 주기라고 확정을 못한다고. 등식만 나와있잖아. 주기가 2라는 말 없잖아 문제에서. 대신 이식 건너뛰면 같은 그래프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는 확실하니까. 즉 여기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 3, 4, 5 마1, 마2, 마3 그냥 겹쳐 그릴게. 마4, 마5 즉, 이 모양의, 요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 5,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만 그리려고 했으니까 양끝 색칠. 이 노란색 그래프 그려보라고요. 자, 이제 방금 전에 이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가지고 이제 정적분에 적용을 해봅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 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뭐 미적분의 기본 정리 쭉 증명했잖아. 그럼 몇 번이나 써봤냐? 주말이 있는 그대로. 두 번씩 그러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써봐. 그냥. 이번 주에도.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 두 번 썼으면 잘했어.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냥 한 번씩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쓰는데 뭐 10분도 안 걸릴 텐데. 한 번 그래도 쫙 다시 또 써보는 거야. 개념이든 문제든 어렵게 느끼거나 번잡하게 보일수록 그렇게 반복하면 아주 훌륭해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얘가 0이고 1. fx 그래프가 0과 2 사이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하고, 자, 나조건을 봤더니 이게 그냥 가조건인 거예요. 자, 나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네. f-x가 fx가 되고, 이게 가가 아니라 나. 자, 다조건은 주기 성질이 나와 있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12에서 12까지 fx, dx를 원하네. 자, 얘 y축 대칭시키고 40 건너뛰면서 같은 그래프 나올 거야. 그런데 실제는 마이너스 12부터 12까지 정적분을 원해. 자, 보조선 여기가 2, 4, 6, 8, 에이씨 더 작게 그려야지. 2, 4, 6, 8, 10, 12 마 2, 마 4, 마 6, 마 8, 마 10, 마 12 자, 원래는 여기서 뭐 1 돼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한 번 나타났는데 y축 대칭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치? 얘가 뭐야? 40 건너뛰면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이만큼 길이가 4니까 여기 길이 4만큼 떨어지면서 얘도 반띵 반띵 이런 그래프 또 띵띵 되고 이렇게 또 여기 띵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한 번이 완벽하게 안 나와. 12까지 가면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저 정적분은 자, 요 넓이가 몇 개 튀어나오는데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음수 쪽에도 몇 개.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가 양수 쪽에 6개. y축 대칭이니까 음수 쪽에도 몇 개? 6개.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자, 여기 1이야, 1. 아랫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1.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즉, 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를 의미한 거고, 그게 바로 이 넓이가 정적분의 거.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지. 그래프와 x축과 구간 안에서의 넓이.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어. 글씨가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라고. 얘는 이 값을 몇 번 더할 거야? 12. 그렇지. 12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18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파트.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해보자. 자, 동그라미 1번은 이겁니다. dxd. 이 dxd의 뜻이 뭐라고 했지? 저 기호의 뜻이? x로 미분. 잘했어. 자, 무엇을? a부터 x까지 ft dt. 이거 정적분의 정의와 그거 막 유도할 때 나왔던 건데 얘가 뭐였지? 암기능력. 두 번 썼다며. 그러니까 더 써보라는 거야. 괜찮으니까. 한 번에 잘하면. fx. x를 아니야, 그냥 fx라고. 결과부터. 결과부터 딱 이렇게 암기해 놓고, 그리고 얘 유도 과정은 저번 시간에 정의를 가지고 정적분의 정의를 유도했지만 또 다른 증명 과정도 있어. 자, 증명해 볼게. 그럼 이 공식을 바로 증명하는 이유가 이 증명 과정도 문제풀이에 활용된다는 뜻이잖아. 자, 우리 이번에는 ft의 이렇게 증명할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뭐 그런 걸로 증명하는 건 진짜 근본적인 증명을 한 거고, 네, 샌드위치 정리 넓이 이용해서 막 옆에 극한 붙이고 막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증명 방법은 부정적분을 이용한 증명이야. 자, 한 부정적분을 얘를 대문자 FT라고 할게. 그냥 가정을 해준 거야. 그럼 이 문장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 이 문장을 식으로 쓰면 네.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시고, 소문자는 스몰이라고 해도 되고 대문자는 라지라고 해도 돼. F 프라임 T 뭐가 큰 거 작은 거. 소문자. 다시. F 프라임 T는 라지 FT. 자, F 프라임 T는 라지 FT. 이거? 내가 흐리게 썼어. 왜 그럴까? 바꿔야지. 문장 잘 읽어봐. 소문자 FX의, FT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T라는 거야. 이거 바꿔야 돼. 대문자 선수. 대문자 F 프라임 T가 바로 소문자 FT다. 이렇게 가야지. 헷갈린 거야. 헷갈린 거야. 자,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이, 하나의 부정적분이 라지 FT다라는 게 원래 이거라고, 이거. 저번 시간에서 뭐 우경이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여기다 뭐 C를 붙이냐 안 붙이니. 이거라고. 그냥 C 붙이든 말든 상관없고. 이거 미분해봐. 그럼 얘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 구조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써지는 거야. dxd. 우리 정적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 이거 정적분 구하는 방법. 공식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했잖아. 네. 꺾은 가로. 꺾은 가로하고 이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 아래 끝 a, 위 끝 x. 그리고 얘 계산하는 방법이 윗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준다. 그때 개념을 외워주는 게 가장 기본이야. 첫 번째는 게. 자,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진행할 때까지는 이 x는 상수 취급이야. 변수가 t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적용될 거야. dxd가. x로 미분하세요가 적용되는 순간 이번엔 x가 변수가 되고 얘는 라지 f 프라임 x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계속 상수 취급당하는 거잖아. 변수는 x니까 상수를 미분해봤자 뭐야? 0인 거야. 그럼 위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원래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앞에도 있었어. 저번 시간에. 근데 진짜 근원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증명한 거고, 그래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제목을 달아준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정적분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이렇게 기호화되고 얘가 이런 기호로 바뀌고 이 기호의 풀이가 이렇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증명까지도 했어. 사실 저번 시간에 증명할 때는 얘를 먼저 증명하고, 야 얘가 이런 기호로 그냥 약속을 했어 라고 거꾸로 갔었지. 근데 지금은 얘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푼다,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도 비슷한데 모양이 dxd의 인테그랄, 이번엔 x 플러스 a야. 위끝 아래 끝이 달라졌어. 소문자 ft dt. 얘 결론부터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증명 한번 해볼게. 이 첫 번째 증명과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문장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쓸 거야. 라지 f 프라임 t가 스몰 ft입니다. 이 기호만 쓰면 사실 이 문장이 저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자, 얘도
이런 모습으로 바꿔볼게요. dxd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꺾은 가로하고 부정적분 하나 해주고 아래 끝 x와 위 끝 x 플러스 a 또 dxd 한 번 더 써주고 위 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 대입한 값을 빼줍니다. 여기까지는 x도 상수 취급당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dxd가 적용되는 순간부터는 변수 취급당하는 거지. x라는 변수로 미분하세요. 그럼 얘는 large f 프라임 x 플러스 a.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데. 얘 x로 미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끝나면 안 돼.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할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는 합성함수 미분 방법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해서 곱했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x가 아니라 한 문자가 아니면 다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에 적용돼야 된다고. 자 그럼 만약에 이 윗끝이 만약에 x 제곱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 가정은 미적분 그 2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x 제곱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x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미분하면 건미분 그리고 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한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x 제곱이었다면 합성함수 미분에 비해서 됐어? 근데 이 수학2에서는 이 윗끝이 x제곱을 안 주는데 미적분에서는 똑같은 식 또 나와. 똑같은 이론이야. 근데 미적분 문제에서는 여기에 x제곱도 준다고.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이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수학2에서는 원래 교육과정에 합성함수 미분은 없는데 필요하다니까. 이상하게. 이런 거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dxd를 만나면 뭐야? 얘 f로 미분하니까 large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를 요 관계에 의해서 small f x 플러스 a로 바꾸면 되지. 곱하기는 의미 없지. 이 뒤에 거는 small f x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증명 이렇게 정리했다고. 자 이제 가로 2번을 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함이야. 자 가로 1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로 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표현된 함수의 극한. 자, 동그라미 1번. 리미트 x 0으로 가고요. 자, x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 dt. 자, 이거 결론부터 쓰면 fa라는 값이 돼요. 또 얘가 뭘까? 눈이 동그래져 있어. 또 증명해볼게. 자, 얘도 large f 프라임 t를 small f t라고 하죠. 그리고 리미트 써주고 여기 지금 x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이야. 그러면 이 곱하기는 분자 1에 곱해줘도 되겠지, 인테그랄은? 그래서 어차피 분수 곱하는 거야. 그럼 x는 그냥 분모에 가고 이렇게 1과 이 인테그랄이 곱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쓰면 돼. 써도 돼. 자, 그러면 다시 또 리미트 x 0으로 가고 x분의, 자, 이 정적분은 꺾은 가로 부정적분 아래 끝 x 위 끝 x 플러스 a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 윗끝
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 대입한 값 빼줄 겁니다. 위끝 대입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a인데 얘를 a 플러스 x라고 그냥 돌려 써볼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아래 끝. 이렇게 대입한 값. 얘가 지금 이 x가 h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여기 a입니다. 미안. 여기 a야, a. x가 아니야. 이렇게. 잘못 썼어? a야, a. a에서 x 플러스 a까지야. 자, 만약에 이 x가 h라고 생각해봐. 얘 무엇의 정의하고 똑같은냐? 라지 F 프라임. 잘했어. 그럼 요 관계에 의해서 얘가 스몰 FA가 되지.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리미트 x a로 보냅니다. 자, 이때는 x-a분의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입니다. 얘도 결론 붙였으면 fa 값이에요. 뭔가 짐작이 되잖아. 또 짐작. 마찬가지 가정을 합니다. 라지 f 프라임 t가 스몰 f t라고 가정. 그러면 요 극한이 얘가 분모에 가고 얘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해볼게. 이 정적분은 꺾은 가로 부정적분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리미트 x a로 가고 x-a분의 위 끝 대입에서 아래 끝 대입을 빼면 되고. 얘도 라지 f 프라임 a가 되고 따라서 스몰 fa가 되고. 자, 필수 90번 오늘 진도 마지막 문제.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된 t이 좌변이고 우변은 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인데 이때 fx를 구해야 돼. fx는 다음으로 있고. 자,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잘 쪼려볼 게 뭐냐면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야. 힌트. 자, x의 양변, x의 1 대입해봐. 됐지? 자, 그럼 윗끝 1, 아래끝 1.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된 거야? 0. 1 빼기 a 플러스 1. 됐지? 따라서 a는 얼마? 2.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는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 뭐 할까 이제? 우리 fx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모양 보이면 막 뭐가 하고 싶어져야 돼. 저절로. 양변 x로 미분. 얘 x로 미분하면 어떻게 정리가 돼? 양변 x로 미분했다는 건 여기다가 dx 붙였다는 거야. 이렇게. 얘 공식에서는 a였고 위에 x였고 ft dt야. 그걸 x로 미분해버리면 f x였지 ft가 아니야. 그리고 얘도 미분하는 거야.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4 이렇게 되는 거야.